여기에 이제 더불어 제가 대체복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, 우리나라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가 대학원 과정이랑 연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대체복무 중에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한동안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가 아직까지 계속 있는데, 이 전문연구요원은 기업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고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, 보통 석사를 마치고 전문연구요원을 할 경우에 기업에서 하게 되고요.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박사 수료 후에 학교에서 전문연을 하게 됩니다. 이 전문연 기간은 3년이고요. 기업에서 전문연을 할 경우에는 1년 반을 채우고 나면 그 이후에는 TO를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기업이 전문연에 대한 TO가 없더라도 전문연을 할 수 있는 회사이면 어디든지 이직이 가능합니다. 이런 특징이 있고요. 그리고 학교에서 전문연을 할 경우에는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. 보통 3년 안에 졸업을 하기가 대부분 어려워서 그 딱 채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만약 그 전에 졸업을 하게 되면 포닥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도 전문연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되게 좋은 제도죠.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전문연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전문연 TO를 갖고 있어요. 몇 명씩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TO를 줄 사람을 뽑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회사 채용 제도에 선발이 되면 전문연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. 학교에서 전문연을 할 경우에는 그 국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. 이제 한국사 자격증이랑 탭스 점수, 그리고 대학원 학점을 총점으로 토탈로 해갖고 순위를 매겨서 그 전체 인원 TO가 있거든요.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연을 할 수 있습니다. 보통 탭스 점수로 등락이 많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을 회사에서 했고요. 저는 통합으로 들어갔는데 박사 수료 후에 석사랑 비슷하게 인정을 받아서 기업에서 전문연구원을 했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졸업을 한 케이스입니다. 좀 특이한 케이스죠.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제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제가 통합으로 입학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제가 막연하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. 무조건 전문가가 되려면 석사로는 부족하지 않을까. 그래서 통합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. 박사까지 하겠다 이거죠. 그때는 석사, 박사 뭐 이런 거, 그리고 박사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. 너무 몰랐기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,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 잘하지 않은 선택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조금 더 제가 지내다 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알 수 있지 않을까. 지금은 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전문연을 회사에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, 저는 저희 연구실 생활이 조금 힘들었습니다. 논문을 많이 나오는 연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고, 그 다음에 저는 되게 클래식한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좀 더 실용적인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.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에 쓰이는, 그래서 회사에 가면 어떨까 해서 회사로 가보게 된 거였습니다. 마침 또 제가 연구했던 분야랑 그 회사에서 필요했던 사람이 딱 잘 맞아갖고 운 좋게 가게 되었죠. 근데 저는 전문연구요원을 회사에서 한 거를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그것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졸업을 하는데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졌고, 학교만 있었던 제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회사도 경험할 수 있었고,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연구와 실제 산업과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, 이런 거에 대한 고민, 그 다음에 내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갖고 졸업을 한 이유는,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들이 좀 유지보수에 관련된 일들이었거든요. 저는 보통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많이 했는데, 그런 단순 반복적인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게 저한테 되게 맞지 않았고, 그때 회사를 취업하고 나서부터 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, 제가 생각했던 제 미래의 모습이 다가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거였던 건, 저는 통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서 석사학위가 없었어요. 그래서 박사 수료였는데 이 박사 수료가 되게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중간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나온 느낌이어서 결국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에 연을 붙이게 되었습니다. 제가 박사를 받고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였냐면, 일단 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. 일단 김 박사로 바뀌었고요. 그 전에는 그냥 학생이었는데,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박사가 됐고, 그 다음에 호칭과 더불어 약간 대우가 달라졌습니다. 확실히 박사를 받았다고 하면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
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되게 저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뭐였냐면 어떠한 분야도 공부를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다.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사 졸업을 하면서 교수님들 앞에서 디펜스라고 해서 졸업 논문 심사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구나.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내가 잘 설명을 하고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.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교수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췄다입니다. 이 박사과정이랑 이 대학원 과정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돌아온 만큼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했어요. 근데 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늦게 돌아오더라도 제 길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막 크게 후회는 하지 않고 있고요.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연구실이 나에게 잘 맞는 연구실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